네, 의혹이 생기면 집요하게 파헤치는 분입니다. 이분한테 걸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분 언론인입니다. 참고로, 네, 언론인입니다. 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일단은 뭐 논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예, 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논문 표절을 저희 미디어치에서 잡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그 동양대 진중권 교수 논문 표절 그 이야기. 주제로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손석희 사장 논문 표절 의혹, 이게 지금 뭐 또 다른 진행 상황이 있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손석희 사장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논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어 논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표절을 한 그 원 논문들도 대부분 미국 학자들입니다. 네. 미국 언론학자들 한 30명 정도가 걸려 있으니까 네. 저희가 미네소타 대학에 공식 제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네. 그 30명의 언론학자들에게 지금 다 발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논문이 이렇게 표절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관행 때문에 잘 그런 걸 답을 안 해주는데 네. 미국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시스템이니까 그에 대한 입장들을 밝힐 것 같아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지금 진중권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 선후배 아니겠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82학번이고 네. 제가 94학번입니다. 네, 94학번입니까? 선배님의 이제 논문을 이번에 보시게 됐어요. 직접 보신 겁니까? 원래 제가 논문을 직접 보진 않는데 왜냐면 네. 저기 표절검증센터가 있으니까 네. 이건 뭐 미학과 논문이어가지고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해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쉬운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게 네. 뭐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막 테크니컬하게 위장을 해서 네. 잡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는데 네. 진중권 교수는 그냥 유리 로트만이라는 러시아 문학평론가의 책 한 권을 그대로 그냥 쭉 베꼈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봐도 뭐 한 몇 분 만에 표절이라는 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냥 단순한 표절이죠. 네. 근데 이런 논문을 리뷰 논문이라 해서 새로운 형식의 논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진중권 교수가 갑자기 그런 주장을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저도 리뷰 논문이라는 논문은 그 용어는 처음 들었는데 네. 조사해 보니까 네. 주로 의학계나 이공계에서 네. 이제 그쪽은 논문이 막 1년에도 최첨단 실험들을 하는 논문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네. 그 분야의 대가가 쭉 보고 이 한 논문 페이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한 30개의 논문을. 네. 그래서 그거는 학위 논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막강한 대가가 후학들을 위해서 1년 동안에 나온 논문, 최신 논문들을 정리해 주는 걸 리뷰 논문이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석사학위 논문이잖아요. 진중권 교수는. 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는 뭘 테스트하냐면은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게 석사학위, 박사학위입니다. 네. 즉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는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자격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뷰 논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뷰 논문은 연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진중권 교수의 논문 제목도 유리 로트만에 대한 연구라고 돼 있거든요. 네. 리뷰 논문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 유리 로트만이요? 예, 네. 유리 로트만. 러시아 네. 뭐 문학 평론가라 네. 그러더라고요. 유리 로트만의 책을 그대로 베꼈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유리 로트만의 1970년도에 나온 그 예술 텍스트의 구조라는 책이자 논문이죠, 논문 그것도. 네. 그 논문 안 갖고 오셨죠? 네, 논문 안 저도 아까 네. 논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들고 나올 거 그랬네요. 네. 근데 뭐 러시아어 해가지고 뭐 다 뭐 어차피 잘 못 알아볼 텐데. 네네. 그 논문이 러시아어로도 나오고 영어로도 번역이 됐고 일본어로도 번역됐고 독일어로도 번역이 됐고 네. 진중권 교수가 논문 쓰기 전에 1년 전에 한글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 유재천 문학 박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네. 그걸 그냥 가지고 이제 여러 언어로 된 걸 놓고 쭉 쓴 거죠, 이제 한글로. 그러나 내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내용 언어만 똑같죠. 다르죠. 언어만 다른 내용은 똑같죠. 네. 저렇게 통 크게 갖다 베끼면, 그죠? 변희재 씨가 트위트했었네요. 저 같으면 딱 1박 2일이면 쓰겠습니다. 그 왜냐하면요. 이거 좀 심한 얘기 아니,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건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그 논문을 보자마자 네. 그냥 뭐 저도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네. 어쨌든 미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논문을 쓴다는 거는 진짜 정말 수백 편의 남의 논문 네. 그리고 수백 권의 참고문헌을 읽고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자기가 독창적으로 연구하던 것들을 쓰는 게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석사학위가 2년이고 박사학위가 3년 아닙니까? 네. 실제로 논문 통과할 때까지 5년 막 6년 더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책 한 권을 그냥 놓고 이렇게 쭉 쓰고 거기다가 각주도 그냥 자기 생각만 툭툭 달고 그 유리 도트만의 그 원문 책에 각주도 제대로 안 달았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논문 쓴다면은 누가 못 쓰냐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에.
이거는 진중권 교수뿐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잡았던 김미화 씨라든지 뭐 백지연 씨랑 마찬가지예요. 저런 식으로 논문 쓴다면은 석사학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객관적으로 이게 표절이다 이런 어떤 증거도 좀 있어야지 변희재 씨도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표절이라는 건요. 누구나 봐도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알아볼 수 있는 게 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연구 방법론을 표절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우리 이제 사이트 들어오시면 알겠지만은 두 개를 딱 갖다 놔요. 원문하고 이제 이 표절 네. 논문을. 제3자가 봐도 심지어 초등학생이 봐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진중권 씨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대성 의원의 표절 걸렸을 때 네. 남의 문장을 가져오는데 인용을 안 하면 표절입니다. 이 원칙이요, 이 원칙. 진중권 씨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그 당시 문대성 제 의원이죠. 문대성 의원의 논문, 석사 논문을 가지고 표절이라는 것이 남의 문장이나 생각을 허락 없이 베끼는 건데 문대성 논문은 몇십 페이지를 통째로 베꼈다. 그죠? 그분을 가리켜서 흔히 문도리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복사기는 그래도 품이 들어가는 아날로그 복사기인데 이분 복사기는 디지털 복제다. 이분도 진중권 교수도 남의 논문 이 표절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문장이나 생각을 인용 없이 가져오면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게 요즘에 뭐 진중권 교수나 조국 교수나 자기들이 표절 걸리니까 무슨 표절이 어마어마한 학계에 까다로운 기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우리 기사 쓰잖아요, 기사. 네. 기사 쓸 때도 남의 기사 그냥 인용 없이 가져오면 표절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거. 네. 그 당시 진중권 씨가 문대성 논문 당시 썼던 트위터가 또 내용이요. 석사 논문 표절한 놈이 교수식이나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 아닙니까? 네. 그건 제 정의감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철저히 검증해야죠. 그때 다 그랬었어요. 네. 진중권 교수뿐이 아니라. 그래서 다 저희도 그랬었죠. 진중권 교수님 철저히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검증해야죠. 제 정의감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참고로 진중권 씨가 저희 이 방송에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저희가 더 좀 조사 좀 하고 검토 좀 더 해보자 했죠. 네, 그래서 일주일 연결했는데 이분이 캐도남마 저희 시청자 상담실에 전화를 해서 오늘 변희재라는 사람이 출연할 예정인데 거기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예정이다.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하겠다 했거든요.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방송사에서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방송에 내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는 채널A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인데 제가 통지를 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걸 그대로 녹음한 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이니까 방송에 내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인데 법적으로는 방송사에서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사전에 인지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쓴 트윗을 아니 그대로 이거는 어떻게 좀 약간 협박성이 아니 있다고 근데 봅니까? 사실은요. 네. 저 내용을 제가 JTBC에다가 먼저 썼었어요. 트위터에다가. 이 내용을 왜 그러냐면은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나오려고 그랬었고요. 캐도남마에. 진중권 교수가 JTBC에 목요일 날 나가기로 했는데 네. 전 당연히 진중권 씨가 JTBC 자기 프로에 자기 논문 들고 나가서 내 표절이 아니다. 네. 이건 변희재 대표가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할 거라고 보고 네. JTBC 쪽에다가 제가 트위터로 만약에 그렇게 표절이 100% 확신하는데 진중권 씨가 만약에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은 내가 이미 지금 가르쳐줬으니까 당신들 다 소송 들어갈 수 있다. 네. 제가 JTBC에다가 한 얘기를 거꾸로 이 논리를. 그냥 법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JTBC에 요구한 거는 그럼 나한테도 30분 기회를 달라. 그럼 네. 내가 JTBC 나가서 저게 왜 표절인지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었는데 진중권 씨는 JTBC 나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캐로남마에도 제가 이 작가한테 진중권 씨 출연시켜라. 얼마든지. 자기가 예. 정당성 주장하면 되지 않냐. 네. 근데 출연 안 한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을 당했고요. 네, 진중권 씨한테 혹시나 또 뭐 억울하면 나와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나 자꾸 말이 안 돼. 혹시나 불진실이 아니거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화로 허위 사실이니까 방송 내보내지도 않는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언론인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진실 여부를 가리고 거짓 여부를 가리는 기회를 오늘 마련한 거지. 진중권 씨가 이게 논문이 허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님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언론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뜯겨서 나 허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아니, 그거 왜냐하면 아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 그럼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방송이 뭐 시사 토크 뭐하러 합니까? 진중권 씨나 전화 해야죠. 트위터가 진중권 씨 팔로워가 38만 명이고요. 네. 제가 근데 5만밖에 안 돼요. 예, 오늘 질문을 계속해서 제가 진중권 씨 입장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방어권을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진중권 씨나 전화. 네, 그러면 가서 방송 나가서 하면 되는 거지. 네. 왜 사전에 막으려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이게 사전에 이렇게 막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리뷰 논문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공대에서 이공대 정교수들, 의학계나 대가들이 주로 대가들이 그 당시에 네. 있던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최신 실험 논문들이 쏟아지니까 어느 게 경중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재편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쉽게 진중권 해서. 씨는 리뷰 논문이 아닌 게 네, 유리 로또만 논문 한 권 가지고 했는데 네, 한 권 가지고 최소한 있다. 30편 정도 가지고 해야죠. 네, 유리 로또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들을 하는 게 리뷰 논문이지 네. 한 권을 가지고 그대로 네, 하는 건 리뷰 리뷰 논문은 논문이 아니죠. 아니다. 그리고 진중권 씨가 분명히 문대성 논문 사건 당시 트위터에서 이슈화해야죠. 이슈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석사 논문 표절한 놈이 교수직이나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 아니냐. 그건 제 정의감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철저히 검증해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정의감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또 다시 문제 될까봐 여러 교수님들, 네, 또 다른 교수님들 인터뷰를 직접 저희가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해서 저희가 지금 CG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네, 진중권 씨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사 논문 형식과 인정 여부는 학위를 수여하는 쪽에서 판단할 문제다. 학계에서 일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외국에서도 학위를 수여하는 쪽이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되면 진중권 씨의 이 논문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이거는 오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교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진중권 씨뿐이 아니라 문대성 의원, 그렇죠.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죠. 서태열 비서실장, 네. 뭐 다 다 해당되는 해당되는 얘기인데 거죠. 저는 도저히 이분 정말 논문 한번 보고 싶어요. 나 신중섭 교수. 신중섭 교수님. 어떻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자, 그다음 또 다른 교수 볼까요? 독고윤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논문을 수여하는 쪽에서 판단하고 알아서 할 문제다. 이것도 진중권 교수 아니, 편을 요건 좀 달라요.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연구 진실서센터에서 표절 검증해가지고 제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대 제소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독고윤 교수 얘기는 그러한 판단하는 쪽이 이른바 논문을 발행한 서울대 쪽이다. 네. 요 정도 얘기고 아까 그 신윤석 교수 얘기는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논문 네, 검증에. 기준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세계적인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수들도 영어로 논문 쓰고 뭐 하버드대 제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두 분은 그래도 진중권 교수한테 힘을 실어줬고. 그다음 박낙규 서울대 미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분 분입니다. 얘기가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이분은 변희재 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논문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딱 잘라 다르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논문 심사할 때 교수 3명이 하는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가 알아서 심사하는 것이다. 큰 거는 기준이 있지만 모든 세부 사정에 대해서 틀이 있을 수는 없다. 세부 사정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2006년도에 교육부 장관 했었던 노무현 정권 당시에 네. 김병준 네. 국민대 교수가 논문 표절로 낙마했단 말이죠. 교육부 네, 장관 네, 하다가. 네. 그때부터 사실 논문 표절이 대중화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논문 표절 가지고 뭐 청문회 때 얘기 나온 적도 없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연구센터를 만들어 놓고 네.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나 지금 서울대다가. 네. 그러면은 논문의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제보를 어떻게 합니까? 네. 제보하기 위해서 그 기준들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됐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가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여섯 자 이상이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표절이다. 이런 기준들 다 서울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네. 이건 서울대만의 기준이 아니라 하버드 되고 뭐 미네소타 되고 다 공통된 그러면 기준이에요. 우리 변희재 대표도 그 서울대 기준의 그거 논문 표절 기준을 보시고 맞춘 겁니까? 그렇죠. 예. 주로 서울대를 중심으로 그럼 맞추죠. 그 기준에 예. 몇 개나 근데- 몇 개 해당됩니까? 이 근데- 진중권 교수가 표절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의혹이
그 근데 기준이 아니 기준이요. 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정말 섬세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잡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기준으로 잡기 시작하면 다 잡히니까. 네. 그거는 다 다 잡혀요? 빼주고 네, 그냥 다 빼고. 통으로 몇 문단 걸린 것만 잡은 겁니다. 그게 한 수십 건 된다, 수십 건. 거기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건 뭐 따져볼 수도 없는 네, 것들이에요. 마지막 교수님 저희가 또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 답할 의사가 없다. 리뷰 논문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예, 남영두 연세대 로스쿨. 이분은 지금까지 우파 인사 표절만 나왔다면은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다가 최근에 좌파 쪽 표절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말 바꾼 사람입니다. 아, 남영두 교수. 예, 아, 계속해서 우파 사람들의 표절 논문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판하다가 최근에 저희가 뭐 조국 교수라든지 뭐 손석희 좀 잡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표절해서 말을 좀 바꾼 분들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네. 논문 표절 작업하면서 네. 대한민국 교수들을 신뢰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어 논문을 잡고 주로 네. 미국 교수하고 상대하지 대한민국 네. 교수라고 상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이 진중권 교수 건을 가지고 지금 서울대 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서울대 이번 주에 제소를 하는데요. 이건 뭐 지금까지 저희가 잡았던 손석희 씨라든지 뭐 백지연 씨보다 너무 쉬운 표절이기 때문에 네. 서울대가 아무리 팔이 안에 구워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윤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대해서 뭐 바꾸지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서울대는 지금까지 이미 저희는 2월 말에 조국 교수 논문 표절도 제소해놨어요. 네. 6월 지금 4개월 동안 아직까지 판정을 안 내리는데 시간을 끄는 겁니다. 서울대 전략 같은 경우. 조국 교수도 화 많이 나셔가지고 우리 변희재 대표 혹시 뭐 고발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결과 나오면 고발한다는데 조국 교수 표절은 우리가 이 초록만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네. 이제 본문들도 다 잡고 있고요. 네. 조국 교수가 표절한 게 또 다른 서울법대 교수들 것도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서울법대 전체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 서울법대를 전체를 잡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가 표절 검증을 계속 시간을 끌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오니까 네. 아예 다 잡으려고 그럽니다. 진중권 교수도 무척 화가 났어요. 민사 변호사 선임했다고 했습니다. 민사로 1억 소송 법적 배응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소송 벌써 갔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표절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범죄 현장을 사진 찍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저는 어느 변호사가 이걸 수집 맡아가지고 진짜 소송을 할지 진짜 변호사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거 선임했네요. 어느 변호사인지. 이번엔 이 민사로만 갑니다. 그러나 정치적 동기에서 한다면 이거 뭐 정치적 동기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정치적 동기에서 남의 논문 뒤지는 거 계속 할 거면 형사도 넣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 변희재 씨가 우파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좌파 쪽을 많이 잡다 보니까 근데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우파 매체니까 제보가 좌파 쪽에 제보가 자,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파 인사에 대해서 논문 검증할 저희 검증한 적 있어요. 예. 아니 앞으로도 네. 할 겁니까? 우파 우파도 쪽 합니다. 예. 한 적도 있고요. 한 적도 예, 있고 한 적도 있는데 하고 주로 우파 인사들은 좀 무명이에요. 왜냐하면 좌파 인사들은 누구입니까? 예. 우파 인사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 명 저희가 적발했고 했는데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조국 교수라든지 손석희라든지 뭐 진중권 씨는 대중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네.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손석희 이슈가 되는 교수가 거예요. 근데 좌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은 저희는 그냥 중도 아닙니까? 그 분의 인형은 아나운서 모르겠지만은 하셨고. 그 진영 자체는 좌파에서 뛰었죠. 진영 자체는. 진영 자체가. 예, 그분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아, 그러니까 이제 형사를 그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왜 형사를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소송이라는 거는 형사를 먼저 하고 민사를 가는 거지 민사하고 형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형사를 넣게 되면은 자기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저희를 음해하게 돼 있는데 네. 고소장에다가 명백한 표절이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고죄 걸리기 때문에 형사를 못 넣는다고 봐요. 아, 표절이 아니다 그러면 표절인데 표절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무고죄가- 거짓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바로 저희가 무고죄를 넣기 때문에 형사를 못 넣는 거죠, 지금. 아, 무고죄로 그대로 넣을 수 있군요. 원래 자기가 명예회복을 하려면 사실 민사로 가는 게 아니라 형사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건 민사는 표절이 아니다. 네, 돈을 받으려는 아까 건데. 근데 리뷰 논문이 왜 이게 아니라고 했냐면은 보통 리뷰 논문은 여러 논문을 가지고 네, 종합해서 쓰는 종합 거다. 정리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거는 아까 유리 뭐라 합니까? 로트만. 유리 로트만 어렵습니다. 유리 로트만의 책 한 권을 가지고 그대로 쓴 거니까. 근데 리뷰 논문이고 뭐고. 독후감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우리로 치면은 네. 초등학생들이 이해 독후감도 독후감 아니고요. 아닙니까? 편역. 편역. 예, 편역이 정확해요, 이건. 진중권 편역. 교수 논문이 아니고 편역이에요, 그냥. 편역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단어인데요. 유리 로트만의 이 러시아 논문을 줄여서 요약해서 한글로 바꾼 겁니다. 그 편역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줄여서 네. 요약해서 요약해서 한글로 바꾼 거죠. 줄여서 요약해서 근데
뭐 그럼 편협이라는 본인의 거죠. 생각은 없었습니까? 본인의 문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로트만의 문장이라는 거죠. 저희가 찾아보니까. 본인의 문장은 그러니까 없었다. 리뷰 논문이라 하더라도 네. 마찬가지야. 논문이면은 무조건 남의 문장 가져오면은 인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인용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네. 리뷰 논문이고 뭐고 표절인 거죠. 근데 이제 진중권 씨가 또 한양대학교 2012년 11월 8일 강연 내용을 저희가 또 봤더니요. 이분 스스로 이런 얘기했어요. 인문학자들이 쓴 논문은 자기들끼리도 인용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유리로또만의 그 리뷰를 했는데 인문학자들이 쓴 논문은 자기들끼리도 인용하지 않는다. 논문이 인문학의 형식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거 본인 입으로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인용을 하죠. 왜냐하면은 진중권 씨 표절 논문을 수원대 교수와 한려대 교수 둘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네. 자기 볼 때는 이게 각주가 없으니까 진중권의 문장인 줄 알고 진중권 문장을 인용을 해놨는데 네. 우리가 보니까 다 로트만의 문장이에요. 네. 그럼 남의 논문에까지 피해가 미치는 거죠. 아. 그래서 논문 표절이 왜 위험하냐면은 논문은 계속 축적돼가지고 새 논문에 계속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한 번 인용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잘못된 게 몇십 년 가기 때문에 표절을 바로바로 잡는 거죠. 네. 그래서 표절은 원래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 표절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도 그랬어요. 인문학자들이 쓴 논문은 자기들끼리도 인용하지 않는다. 본인 논문 인용했다니까요. 본인의 표절 논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자뻑이라고 아니 뭐라고 할까 이게 스스로 이게 인문학자가 쓴 논문은 자기들끼리도 인용하지 아니, 않는다. 근데- 그런데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나는 본인이 지금 이 한양대 강의에서 본인은 어느 수준까지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책을 안 읽는다. 네. 책은 안 읽고 이야기한다. 네. 그리고 원서도 안 읽는다. 네. 번역본만 읽는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논문을 인용할 때 원문을 읽지 않고 인용된 각주만 보고 재인용해버린다. 네. 이게 표절이에요. 이게 이른바 재인용 표절인데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인문학자들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역사학자나 언어학자 같은 사람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은 데에서 합니다. 철학서에 언급된 구절을 재인용했다. 그러니까 본인의 논문에 대한 설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인용 표절인데 그리고 마치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한 후 발표했다. 그리고 여기서 하하 웃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요 얘기 끝나자마자 마치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한 후에 발표했다. 이걸 본인이 얘기해요. 저게 재인용 표절이고 손석희 씨가 가장 많이 저지른 표절 방식인데 철학서에 언급된 구절을 재인용했고 그리고 마치 내가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한 후 발표했다. 본인이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다. 이게 다 좋은데 네. 대한민국의 인문학자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그렇게 본인이 공부 안 한다고 네. 전체 인문학자 이렇게 매대로 되는 건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아까 얘기하듯이 그냥 한 책 하나 툭 베끼는 거는 서울대 미학과와 철학과는 다 그렇게 학위 받는다. 99%. 그럼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철학과 전체를 매도했는데 네. 만약에 진중권 씨 말대로 서울대 미학과가 책 하나 통으로 베껴가지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준다 그러면 저건 국정조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아니 서울대 미학과하고 철학과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인문학을 중심지인데 네. 그 논문들이 전부 다 책 한 권 가지고 통으로 베끼고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네. 국정감사해야죠. 철학과가 미학과. 아주 심각한 발언들 하고 있는 서울대 거죠. 국립대학이니까 국정감사가 해당됩니다. 가능하죠. 예. 국정감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작업 계속 하실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작업의 피해자는 이쪽 문과 쪽이 많을 것 같아. 이공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 지금 표절을 도와주는 요원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이공계는 실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표절이 덜합니다. 덜하죠. 독창적 실험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공계 눈으로 볼 때 인문대 논문들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네. 주로 이공계 요원들이 인문대 논문을 잡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대학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제소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판정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근데 표절인 거를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하진 않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끄니까 우린 주로 외국 논문을 잡아서 외국 학계하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본인은 하여튼 리뷰 논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리뷰 논문 형태, 편협한 이것도 형식에 맞지 않는다 이러니. 그러나 이때 석사학위 인정해준 교수님들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학과 교수님. 이 논문 쪽에서 뭐 심사위원이나 뭐 지도교수가 나와 있지 않던데.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던데. 그래서 아마 이름 나오면 저도 아는 사람이겠죠. 네. 서울대 사실- 미학과 후배니까.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절을 떠나서 표절은 교수가 못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책 하나 쭉 내려 쓴 걸 어떻게 석사학위를 줍니까? 서울대 미학과 같은 경우 좀
글쎄 진중권 교수한테 그 얘기를 했고 다 그렇게 쓴다 논문을. 아, 두 분이서 통화하셨습니까? 아니 트위터에다가 서울대 미학관 논문 다 그런 식으로 쓴다. 아. 미학과 한번 조사해 봐야죠. 다. 예. 조사에 좀 한 건이라도 해봤습니까 또? 제가 다 아는 사람일 텐데 조사하면은 조사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죠. 네. 학과 망신이죠 뭐. 네, 학과 망신. 네. 지금 미학과의 선후배들이 전화 많이 야 그러지 마라 좀 이렇게 전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서울대 미학과 이른바 주류 좌파들과 싸워왔기 때문에 네. 연락 끊어진 지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서울대 미학과가 주류 좌파입니까? 서울대 미학과가 주로 좌파죠. 예. 야, 좌파죠. 우파는 혼자고 거의 저 혼자 거의 혼자서 네, 왕따 그래서 뭐 당하면서 동창회 나간 적도 없고 네. 뭐 동기들도 거의 연락 안 하고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연락 올 일 없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계속 예, 계속 작업을 할 거고 점점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 자원봉사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외국 대학에서 이 교수생활하는 이제 한국 분들. 네. 그래서 저희 쪽 사실은 지금 명단을 공개 못해서 그런데 논문 표절 잡는 사람들이 지금 실력들이 막강합니다. 네, 지금 몇 명 정도 또 저기 검증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국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법대를 지금 통으로 검증하고 아, 법대 교수들을 다 통으로. 서울대 법대가 지금 표절에 지금 거의 중심이어서 거기를 가장 크게 잡고 법대 교수님들은 법을 하셔서 민영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드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법대 교수들은 이 논문뿐이 아니라 또 판결문들도 많이 베껴가지고 네, 표절 알겠습니다. 잡을 게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